최첨단 물건을 다루는 반도체를 다루는데. 회사들이 주먹구구식 2000년대 초반 시스템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는 좀 너무하다. 기본적인 소비자의 AS에 대한 불편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구식이다. 네, 너무 불편하다. 제가 AS를 받았는데 이 분량이 또 올 확률도 있지 않을까요? 교환 받았는데 불량이라고 네. 커뮤니티에 간혹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종 있어요. 말하기가 힘든 게 네. 어떻게 이게 돌아가냐면요. 네. 교환을 해주고 나면 네. 이제 받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정상 테스트를 다 해요. 네, 그렇죠. 당연히. 부팅 다 되고 정상이네 그러면 정상으로 딱 넣어가지고 보관을 해놓죠. 네. 그리고 얘를 다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보통 한 5%까지도 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정상 테스트를 해서 보내줘도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는 손 탄다 그러거든요. 네. 이제 업계용어로. 네네. 새 거를 뜯어서 한번 꼽아버린 순간 그때부터는 정상인 거를 잘 보관했다가 다시 정상이 될 확률이 90%에서 95%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테스트를 2번, 3번, 4번, 10번씩 해도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여러 번 하면 다시 보내준 제품이 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떨어져요. 유지돼요. 신기해요. 그게. 모든 센터에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불량 검수를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검수를 10번 하든 검수를 한 번 하든 100개 중에 5개는 불량이 나요. 네. 소비자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뭐하러 10번을 해요? 그렇죠. 한 번만 하면 되지. 왜냐하면 그거 한 번 하는 게 기본적으로 테스트가 얼마나 소요돼요? 맨날 하시잖아요. 한 번 하면은 기본적으로 2, 30분 들어요. 그렇죠.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양이 제한돼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또 하고 다음에 또 하고 언젠가 또 하고 그렇게 여러 번 해서 불량률이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 안 떨어지면 그럼 그 시간 다 손해로 가는 거예요? 다 시간이 다 인건비와 손해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를 한 번만 제대로 하고 보관을 잘 해놓고 안 건드려요. 네. 그런데 불량이 나요. 그래도 분량이 나요. 한 번 뜯으면 그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새로 CPU가 나오면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거 지원하려면 업데이트 해줘야죠. 그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잘 보관해놨다가 CPU가 새로 나오면은 업데이트해서 보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놓쳤어. 그러면은 또 사고 그럼 사고 나잖아요. 네. 네. 실제로 그런 경우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드가 다른 부품과 다르게요. 그래픽 카드는 쉬워요. 그래픽 카드는 보드만 해놓고 그래픽 카드는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보드는 아시잖아요. 꼽고 뭐하고 CPU 넣고 그래픽 카드 꽂고. 보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보드는 한 번 뭘 하기가 힘들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 번 하는데 2, 30분씩 걸려요. 그렇죠. 시간이 그만큼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를 많이 고민하시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나마 좋아진 게 뭐냐면 아수스나 MSI나 기가바이트나 요즘 고급형 메인보드에는 Q플래시나 플래시백이나 USB만 꼽으면 바이오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전원만 꼽아놓고 그냥 USB 꼽으면 CPU 안 꼽아도 네, CPU 안 전원만 해놓고 그냥 USB 네. 그냥 꾹 누르면 그냥 업데이트 되는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좀 편해졌어요. 최근에는. 그렇죠. 근데 그것도 100%는 아니야 또. 그렇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했다고 했는데 또 업데이트가 꼬였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이오스 꼬였을 수도 네,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새 것이 아닌 이상 한 번 뜯은 제품은 보관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실제로 100개에서 5개 정도는 불량이 납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더 심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 온도가 변화가 온도가 계속 변하잖아요. 습도가 변하고요.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를 국립중앙박물관 수준으로 유지시켜줘야 돼. 진짜 그 있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뭐 난중일기나 이런 거 이렇게 잘 보관해가지고 안 건드리게 습도와 저거를 잘 유지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좀 너그럽게 좀 해주시고 대신에 이제 이 친구들은 이 회사들은 센터들은 뭘 해야 되냐면
즉각 리포트를 받고 빨리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아, 그쵸. 이게 느려지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불량이 생겼어. 그러면 선출구해줘야지 그 다음부터는. 그쵸.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서로가 요만큼 100원이라도 단돈 100원을 손에 안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근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단돈 100원을 손에 안 보고 살아. 살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의 좀 여유와 그런 건 좀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어느 회사에 어떤 제품이라도 정말로 100개 보관해 놨다가 100개 다 출고하면 5개가 불량이 나요. 신기해요. 아, 요것도 조금 민감한 것 같긴 한데 폭탄 돌리기가 뭔가요? 폭탄 돌리기가 그리고 발생하는 이유 요것도 궁금한. 이거를 직접적으로 관련자 입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야, 폭탄 돌리기가 뭔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유니텍 시절에 나왔던 얘기예요. 네.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제품을 네. AS가 들어왔을 때 교환 제품으로 출고해주는. 여기에는 불량 개념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폭탄 돌리기라는 말을 하죠. 네. 지금도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모두가 언급하고 싶지 않아 하는 문제죠. 근데 제가 에이스 얘기를 하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요? 문제가 너무 단순해요. 네. 주지 말아야 될 제품을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 거를 출고해주고 네. 나중에는 이제 새 거에 준하는 정상 제품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교환을 계속 해준다고. 그렇죠. 네. 근데 교환이 계속 일어나면은 이 보관된 재고의 품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일정한 퀄리티가 수준 이상. 떨어지죠.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어느 일정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나면 이걸 출고해주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클레임이 들어올 테니까. 특히 그게 520 보드 이런 건 괜찮아. 저가형은 괜찮아. 그렇다고 쳐. 근데 100만 원짜리 보드가 막 스크래치나 있고 막 이런 거를 출고해주면 욕먹을 게 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출고를 안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필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AS 센터들이 그게 필터링이 안 돼. 아, 이 출고해주면 안 된다는. 이건 출고해주면 욕먹는 재고. 네. 이건 출고해줘도 상관없는 재고가 두 개를 구분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창고에 뭐 이쪽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 안 돼요? 그게 되는 데가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요? 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당연히 구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키스나 있고 막 이러면. 현재 이것도- 시스템상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필터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관리 시스템에 얘는 B등급, 얘는 C등급. 그렇죠. 이라고 구분하고 거기 가면 B등급짜리, C등급짜리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재고 관리 시스템에 분류가 안 돼 있고요. 창고가 부족해서요. 따로 둘 수가 없어요. 서울에 땅값 비싸잖아요. 그렇죠. 꼽아두기도 박박한데 거기를 또 분류를 해놔요? 제품별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근데 이거를 마지막에 소비자에게 출고해주는 포장하는 사람이 필터링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체크 딱 한 번.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무한도전 극한알바 있었잖아요. 네. 하루만 센터에서 일해보세요. 안 된다는 거 공감하실 거예요. 포장을 하루에 수백 개를 하거든요. 네. 포장을 하루에 기본적으로 100개에서 200개를 해요.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출고하는 물량이. 네. 이 사람은 뭐 이 보드가 10개, 뭐 1개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걸 언제 다 봐가면서 출고를 해요? 싸는 거 자체가 이미 퍼져요, 사람이. 쉽지 않은 문제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근무자도 얼마나 피곤해. 그거 내가 일일이 여기서 한 번 놓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압박 오잖아. 네. 그러면 안 하게 하면 되잖아. 그거는 문제를 막으려면 처음부터 분리해서 보관해 두면 되잖아요. 그럼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공간을 주란 얘기예요. 제가 회사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재고 시스템에 막시무스 보드가 있으면 막시무스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가지고 A등급 10개, B등급 10개, C등급 10개 해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 자리를 따로 두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한테 출고할 때는 A등급만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지. 투자가 안 돼서. 그 투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재고 시스템을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고 전산 시스템을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고 창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돼요. 근데 그게 서울에서는 불가능해요.
다들 서울에 있잖아요. 용산에. 네. 얼마나 땅값 비싸요. 그렇죠. 그거는 거 하려면요. 공장형 창고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주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저 쿠팡 풀필먼트 같은 거. 네, 그런 거 네, 있어야 돼요. 컨테이너로 된 거. 그래서 그거를 잘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공장이라고 그냥 에어컨 안 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온도와 습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온도와 습도 잘 유지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은 공간이 넓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냥 소비자한테 출고할 때 무조건 A등급. 그러면 분류할 때 잘 넣으면 되잖아. 그건 쉽잖아. 그렇죠. 꼽아두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딱 보고 이거 분류해서 A등급, C등급, B등급 판단해가지고 A등급에 꼽아놔. 이거는 누가 실수해요. 이런 시스템을 아무도 안 하는 거지. 왜? 비용이 들어. 돈 들어가니까. 예.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필요하고 네. 그 시스템을 개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가 그런 거를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이 시스템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그리고 창고 보관 시스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줘야, 네. 그리고 센터 담당자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룰만 따라가면은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전산 시스템을 예를 들면 모든 회사의 전산 시스템은 재고 모델만 기록해요. 네. 그러니까 A 모델 네. 몇 개, B 모델 몇 개.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한 회사는 시리얼까지는 보관을 해요. 이 제품의 시리얼을 네, 여기다 등록. 시리얼.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의 시리얼까지는 다 보관을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등급. 등급 부여를 해야 되는 거죠. 제품의 상태에 대한. 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한테 주면 욕먹는 거. 이거는 좀 스크래치가 살짝 있지만 외관상 살짝 문제가 있지 문제가 없는 거. 깨끗한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분류를 해서 재고를 따로따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이제 보내줄 때는 좋은 거. 그렇죠. 문제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주고 3년 지났어. 근데 소비자가 A 써달라고 박박우겨. 그럴 때는 뭐 B등급.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없어갖고 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할 수 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차피 해도 소비자는 고마워하잖아요. 3년이 지나서 AS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거를 풀려면 그게 필요해요. 네, 그런 식의 전산 시스템이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전산 시스템에 분류되어 있는 등급별 재고를 보관할 수 있는 넓은 창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경기도 외곽이나 인천이나 이런데 창고형 공장 그런 것들을 하나 그냥 아예 1, 2, 3층, 4층, 5층짜리 그냥 전체 다 그냥 창고로 온도, 온습도는 그냥 통으로 다 해주고,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쾌적하겠죠. 쾌적하게 거기서 그냥 물건만 정리만 잘 해놓고 정리한 거 그냥 보낼 때 딱딱딱 꺼내서 포장만 해서 그냥 보내버리면. 셔틀버스에 보내가지고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그냥 택배 보내든가. 그냥 가면 네, 되잖아. 네, 택배. 얼마나 좋아. 그리고 용산 출장소에서 원하면은 그냥 택배로 저기 가지고 셔틀에 타서 네. 그냥 보내면은 오후에 바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민감한 부분들까지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서, 지금은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방법도 많죠. 방법도 많고요. 왜 그런 것들을 보완을 잘 해주면 소비자도 좋고요. 일하시는 분도 너무 편하고요. 회사 이미지도 올라가요. 여기는 AS 너무 잘해준다. 남들은 뭐 이상한 거 보내주는데 여기는 깨끗한 것만 골라서 보내준다고 너무 좋다고. 물론 간혹가다 불량이 나지만 그건 감안해 주셔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좋은 평가를 모두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비용도 거꾸로 내려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고정비가 내려가요. 그쵸.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여기 유지하는 것보다 경기도 외곽이 더 싸고요. 아니 구석에 있어도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택배센터인데. 그렇죠. 창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 구석에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차만 들어가면 되죠. 차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조금이라씩이라도 싼데 그냥 계속 가 있어도 돼.
그렇게 정리를 잘 해놓고 시스템이 잘 굴러가면요, 사람이 덜 들어가요. 그렇죠. 전산화를 다 해버리니까. 인건비가 줄어들긴. 룰을 딱 만들어 놓고 테스트해서 딱 해가지고 등급부여만 해가지고 딱 갖다 놓을 수 있게만 하면 사람이 덜 써도 돼요. 그럼 인건비가 덜 들어가요, 거꾸로. 그럼 비용도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게 초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창고 시스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재고 시스템,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을 먼저 빨리 보완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개선. 왜 그러냐면 네. 대부분 회사들이 재고 시스템이 일반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회사 내 ERP 시스템을 그대로 써요. 같이 그렇겠죠. 움직여서 그렇겠죠. 예. ERP에 묶여 있거든요. 근데 그 ERP가 등급별 재고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없죠. 보통 보통 용산에서도요. 라디오 광고 엄청 나오는 이카운트 ERP 있잖아요. 네네. 그거 많이 써요. 네. 근데 그냥 그런 사고용. 것들이 용산 컴퓨터 부품의 이 특성을 반영을 못 한다고요. 그렇죠. 개발해야 돼요. 별도로. 그래서 등급별로 해가지고 센터만이 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거를 ERP랑 엮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 그리고 센터 근무자가 너무 좋아, 이러면. 왜냐면 난 여기서 등급별로 뭐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특성이나 내 보관이나 여기에 맞게 등록만 해놓으면은 저쪽하고 알아서 연계되면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서울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용산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용산에서 대부분 교환을 하고 많이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용산으로 와요? 그렇죠. 다 택배잖아요. 그렇죠. 다 택배죠. 그러니까 센터로 빠져도 돼요, 외곽으로. 예. 그냥 전혀 상관없어요. 시대가 변했구나. 시대가 변하고 그 시대에 따라가줘서 그런 식으로 비용을 거꾸로 아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네. 또 뭐가 필요하면 전화 응대 시스템도 바꿔줘야 돼요. 전화. 센터에 전화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이미 받고 있죠. 그쵸, 그쵸. 연결이 안 되죠. 전화를 할 필요 없게 해줘야 돼요. 이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전화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오해하시는데 전화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전화를 늘리면 안 되고요. 네. 전화를 줄이는 게 키포인트예요. 어. 전화 응대를 줄이게 만드는 거.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비자를 계속 기다리게 하지 말고요.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로 바꿔야 돼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릴게요. 언제까지는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이거는 일부 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그런데 이제 응대 시스템. 챗봇 같은 거. 네. 카카오톡에 남겨두면 바로 보고 연락 주는 거. 네. 그런 걸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전화를 떨어뜨리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렇죠. 저는 실제로 삼보컴퓨터 이거 상담원, 전화 상담원도 해봤거든요. 네. 예, 여기서 일하기 전에 예, 해봤는데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친구들의 키포인트는 전화를 받고 몇 분 내에 전화를 끊느냐가 실적이에요. 빨리 전화를 끊어주는 거. 왜냐하면 끊어야 다음 전화를 받을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래서 콜수를 몇 콜을 받느냐가 키포인트거든요.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저도 20년 전에 했었는데. 예. 그래서 빨리 전화를 끊어주고 빨리 이제 돌리는 게 핵심이고, 그거를 보통 일반 전화 받으면 전화 시스템이 있고 앞에 컴퓨터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 연동돼야 돼요. 보통 이게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다 연동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컴퓨터에 딱 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무슨 얘기를 했고 뭘 했는지 기록이 다 남아요. 메모를 해놔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도 누가 봐도 응대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시스템이 연동돼야 돼요. 전화랑 이 전산 시스템이. 이거 안 돼 있죠. 그렇죠. 따로따로잖아. 어차피 ERP 옛날 사무용 ERP 쓰는데 그런 게 돼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줘야 돼. 그런 시스템을. 아. 근데 이거 얼마 안 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데이터로 남겨놔야 돼요. 전화를 하루에 몇 콜을 받는지, 전화를 한 번 할 때마다 몇 분이 걸리는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난달 데이터를 보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전화를 빨리 받고 전화를 더 개선할 수 있는 그 응대 시스템도 계속 바꾸고,
그리고 빨리빨리 끊고 일단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끊고 남겨놨다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콜해주는, 콜백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개선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요, 전화 받는 사람이 한 3명 있잖아요. 한 명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을 도입을 한 다음에 한 명만 두고 없애버리자는 얘기야, 나는. 인건비도 줄이고.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자는 얘기지. 그리고 그 사람은 이거 다 녹음되잖아, 또. 그런 식으로 하면요. 녹음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잖아. 덜 받잖아. 안 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욕하는 거 그대로 거기 남을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왜 그런 시스템을 안 하게 하는 거야.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 한 번 하면은 계속 쓸 수 있는. 한 번 하면은 평생 쓰잖아요. 그런 거 좀 하자는 거지, 저는. 그런 거 도입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뭐 대기업이나 홈쇼핑이나 그죠. 그런 데서 이제 하죠. 다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은 돼 있는데 왜 여기는 안 하냐는 거예요. 그죠. PC 쪽은 안 하고 있죠. 아예. 네. 좀 하자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다 그러면은 전화번호 남겨놓고 전화하게 해주면 되지. 아니면 내 이메일 주소 남겨놓는다거나. 저는 전화하는 거 안 좋아해서 그냥 이메일이나 문의나 남겨놔요. 네. 그러면 이제 연락 오게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오히려 앞에다 내세워 놓고 줄이고 전화를 나중에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네. 그리고 거기서 연결이 안 될 때는 빨리 다른 시스템, 빨리 다른 시스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계속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런 통합전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전화응대 시스템.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이거를 택배하고 연결해야 돼. 이 통합전산 시스템. 그래서 이 통합전산 시스템에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고 소비자가 이것을 신청하면 택배가 가는 거야. 업무 로드가 떨어져요. 그거 언제 다 체크하고 이걸 다 택배 접수해주고 손으로 다 해야 되잖아. 통장 번호 넣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2명이서 할 일을 1명이서 한다니까. 제발 택배 AS 네. 접수 시스템 좀 해주세요. 제발요. 왜 그거를 소비자가 일일이 싸서 내가 필름 택배로 보내야 돼요? 그쵸.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홈페이지에 내가 AS를 신청하고 싶어. 그러면 AS 신청을 하면 택배가 가는 거예요. 택배사에서 알아서 픽업해 오는 거죠. 택배사에서 픽업하고 오면 되는 거야. 내가 소비자가, 그러니까 일단 분량이 낮잖아요. 네. 소비자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짜증이 나잖아요. 네. 짜증이 난 상태에서 센터에서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했더니 택배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야. 네. 2차 짜증 나죠. 그렇죠. 택배를 어떻게 보내요? 근데 지정 택배사로 보내셔야 돼요. 3차 짜증 나요. 그렇죠. 지정 택배사로 예약을 했어요. 네. 이틀 뒤에 온대요. 4차 짜증 나요. 그렇죠. 벌써 몇 번 짜증 나는 거예요? 네. 왜 그걸 4번 짜증 나게 만들어요? 그냥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내일 택배가 가야 한다고 주소만 입력해 놓고. 주소만 입력해주면 그거를 소비자가 택배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좀 2, 3일 걸려요. 그렇죠. 근데 계약 택배사가 지정을 하면요. 다음날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약돼 있잖아. 계약된 것을 쏴줘야 돼. 근데 이런 시스템을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던 어디서 구매를 하던 쇼핑몰 같은 데서 구매하면 다 이런 시스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 용산은 안 돼 있냐고 이게. 맞아요. 2024년이야. 해줘야지 이런 거. 얼마나 든다고 이거 돈. 비싼 거 사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일일이 택배를 보내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소비자를 귀찮게 하지 말아야 돼요. 소비자는 그냥 포장만 해서 밖에만 내놓으면 신청만 해두고 밖에만 내놓으면 알아서 가져가고 알아서 그냥 도착 어느 순간 잊어먹었는데 어머 왔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화가 안 나.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일단 화가 쌓여서 그게 나중에 뭐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전에서 사람 짜증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렇게 느리게 하면서. 그러니까 왜 가래로 막을 걸로 호미로 막냐고. 그러지 말란 얘기지. 그쵸. 그래서 소비자를요 귀찮게 하면 안 돼요. 줄여줘야 돼요. 전산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도입을 해서 택배는 보내주되 내 쪽에는 입고 대기로 딱 남는 거야. 입고 대기. 얘 올 거야. 그거 연동돼 있어가지고 현재 어디 있어. 다 나와 한 화면에. 그 도착해가지고 딱 찍으면 얘 왔어. 그래가지고 딱 떠요.
그리고 거기 다 써 있는 거야. 무슨 문제로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해놨는데 잘 안 돼요. 거기 다 써 있어. 그러면 어머 이거 확인하면 되겠네. 그것만 확인해서 보내. 판정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거를 언제 뜯어가지고 소비자한테 또 전화해. 뭐가 안 되세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이걸 언제 해? 왜 저걸 자꾸 그거를 일을 두세 번씩 반복하게 해? 그거 그냥 거기다 등록해 놓으면 다 써 있잖아. 소비자한테 거기서 써달라 그러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거기다 친절하게 또 쓰잖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그렇죠. 문의 Q&A에다가 다 써놓고. 친절하게 쓴다고요. 꼬박꼬박 다 써요. 물론 간혹 가다가 그냥 안 됨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비율이 50%까지 떨어져 봐요. 손을 그러면 이게 덜 들게. 그리고 소비자 편의도 올리고 그렇죠. 근무하시는 분의 강도도 낮추고 자동화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전산 시스템상에서 입고부터 출고까지 언제 뭐가 어떻게 되고 걸 다 기록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너무 편한 거지. 그리고 그 다 팔로업 돼서 얘가 언제 전화를 했고 뭐 한 것부터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너무 좋잖아. 거기다 재고까지 연동돼 있어서 이 사람한테는 A급 재고를 출고해 줬어. B급 재고를 출고해 줬어. 까지 다 언제 출고해 줬고 송장 번호가 뭐고 다 기록돼 있으면.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입고해. 근데 그때 입고한 걸 또 입고했네? 그때 원인을 다시 한번.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팔로우업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전산 시스템. 일부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택배랑 연동이 안 돼 있고, 뭐랑 연동이 안 돼 있고, 홈페이지에 신청이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얘 업무랑 이 업무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사람이 들어가서 왜 하냐 이거지, 내 말은. 그냥 다 연결시켜버리면 되지. 소비자도 좋고요. 그리고 근무자도 너무 좋고요. 서로가 너무 좋은 상황이 투자를 하면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전제 조건이? 규모의 경제가 돼야 돼요, 이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루에 AS 몇 개 해주는데, 그렇죠. 내가 하루에 AS 많이 못 팔아서 하루에 보드 교환 개 해주는 게 한 5개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죠. 예. 근데 그럴 때는요, 그런 회사는요, 문제가 안 생겨요. 아, 그쵸. 일일이 다 꼼꼼하게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다 하잖아요. 예. 모든 걸 다 알잖아요. 내가 누구랑 통화했고 뭐 한 거 다 기억해요. 5명이면 뭐 기억하지. 그렇겠죠. 5개면 다 기억해요. 문제가 안 생겨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맞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 10개, 15개, 20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는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렇죠. 예. 시스템을 도입하자니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혼자서 감당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시스템을 응용해서 가려면 더 규모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큰 회사들 있잖아. 거기 먼저 큰 유통사 먼저 좀 하세요. 시범을 보이라. 아, 먼저 좀 하시고요. 어. 그런 데서 하면요, 다들 따라가요. 그쵸. 그 시스템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할 수도 네. 있고 배워가지고 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거기 계신 분이 또 다른 데로 옮기면서 그 시스템 그대로 가져갈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왜냐면 거기도 사람이 다 돌거든요. 예. 그래서 CS 이노베이션 같은 회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 규모를 만들려고요. 그래서 자기 거에다가 외부 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규모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량을 확 늘려놓으면은 거기서 이런 전산 시스템이 확 들어가면 단가가 확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CSO에 같이 이제 내 AS도 하면서 외부 AS로 수익도 벌면서 그걸 가지고 전산 시스템을 완빵만비를 해둬서 비용까지 낮추는 그렇게 해야 이익이 나오죠. 최첨단 물건을 다루는 반도체를 다루는데. 회사들이 주먹구구식 2000년대 초반 시스템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는 좀 너무하다. 기본적인 소비자의 AS에 대한 불편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구식이다. 예, 너무 불편하다. 택배 보내는 것부터 그냥 이미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전화도 안 받고 뭐 그러니까요. 물건도 늦게 오고 그러니까. 물건 받았는데 또 불량 나면 또 그러면은 이제 이게 터져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커뮤니티에 올라갑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가 생길 만한 게 뻔하잖아요. 뻔한 부분을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비해주고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비용을 줄이고는 싶은데 비용을 쓰기는 싫어.
근데 우리가 마케팅 웬만큼 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 그분들의 로드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전화하지 마세요. 아, 그쵸. 그 얘기는 안 하셨어.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센터에 전화하실 필요 없어요. 안 받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안 받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에이스를 보낼 건데요. 그런 얘기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냥 보내면 돼요. 센터 주소만 파악하시고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어느 센터로 보내는지만 파악하셔야 돼요. 그거는 파악하셔야 돼요. 파악하시고 보내시면 돼요. 그냥 택배 보내세요.